아니 소장님 지금 요새 꼬바이 해가지고 사실 초반에 너무 많이 까였어요. 서면 아이파크 분양 당시부터 해가지고 왜 꼬바이 하냐고. 근데 실제로 거주해 보시니까 좀 어때요? 데크 형식으로 돼 있어서 너무 나쁘지 않다. 엘리베이터 타고 실제로 고바에 걸을 일 별로 없다. 뭐 그런 입주민들 얘기들도 많은데 아직도 밖에 사람들은 그 고바에 전포동에 뭐 있냐 뭐 왜부터 해가지고 디스들 많잖아요. 좀 살아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저는 살아보니까 또 평탄화가 돼 있어서 이동하기 네네. 쉽고요. 저는 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부산은 산이잖아요. 사실 왔었거든요, 입주장 때도. 근데 별로 고바의 느낌은 그렇게 받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대연호텔캐슬 레전드보다도 또 덜 고바해 같고 어느 단지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오히려 부산은 양정보다는 또 덜 고바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산이 많아서 실제로 평탄화가 잘 돼 있고 그 네. 곳곳에 엘리베이터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네. 단지 내에서 소위 그 오르막을 걸을 일은 잘은 없는데 네네네. 이제 외부에서 보시기에 아마 차량 이동하시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하시고 아, 실제 안내하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와, 너무 힘든데 이런 말들 좀 나옵니까? 대부분 엘리베이터나 네, 네. 그다음 단지 내 그 데크로 네. 이동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네네. 제 유튜브는 아, 네. 30개 그 동영상이 전부 서면 아이파크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예. 계속 촬영 찐 로컬 부동산인 거죠? 예, 로컬에 이제 예. 특화되어 있어야만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 네네. 개성을 좀 확보하기 때문이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엄청 단지 내부 소개나 그리고 또 타입 내부 소개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부자 부동산. 제 생각에는요, 84보다는 좀 인기가 서면 아이파크 하면 5구가 더 많이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실제로. 실제로는 84가 역시 국평의 힘이라는 것은 무시 못하고요. 아. 물론 5구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네. 수요가 두텁긴 하지만 구조가 네. 워낙 좋고 네. 특히 5구 타입은 평면 구성에서 드레스룸이 큼직하게 확보되어 있고 네. 최근 그 5구 타입들의 특징인 부부 욕실에 네. 샤워 부스가 없는 데들이 좀 제법 있어요. 지금 최근에 분양하는데 샤워부스 없는 거 지금 일부러 좀 디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 지금 서면 아이파크 구조도 타고 지금. 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 인권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 샤워부스가 25병의 샤워 부스를 없애는 것은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게 지금 5구인데요, 5구가. 네. 5구 보면 여기 지금 드레스룸이 이렇게 길쭉하게 이래 돼 있는 거 좀 큰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도 팬트리인가요? 같이 다 드레스룸. 아, 드레스룸 같이 해가지고. 여기, 붙박이 붙박이로 복도 형식으로 돼 있고. 그렇죠. 이 이렇게 돼 부분이 있고 욕실에 샤워 부스도 다 마련되어 있고요. 도배가 정말 잘 빠졌고. 그리고 또 네. 84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포베이고 드레스룸이 있고 알파룸 형태가 되어 있고요. 방 요거는 네 이제 구조. 커서 팬트리 형태로 이 도심 재개발 단지 중에서 이렇게 잘 빠진 단지는 앞으로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정말 구조 네. 이 당시에도 센세이션했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보시고 네네네. 구조가 정말 짜임새가 완벽하다 거의 야하.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사이텍 같은 경우에 조합원 100% 조합원 세대인데 네네네. 그 당시 조합원 옵션이 상당했습니다. 상당했다는 네. 거죠. 지금 어차피 84 매물들 다 전체가 조합원 매물이다 보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매물 호가 매물들도 다 그런 옵션들 다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예, 일부 타 단지 대비 예. 옵션이 너무 좋다. 옵션이 잘 돼 있고 다 A 타입 같은 경우는 또 다 조합원 세대다 보니까 그 네네네. 부분에서 좋았고요. 또 84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인데 네, 타워형이죠. 일반적인 타워형보다는 좀 개량된 타워형. 그 타워형의 약점이 채광과 네네네. 환기를 좀 더 강화했고요. 아하. 마찬가지로 드레스룸을 주고 또 침실 하나를 크게 함으로써 또 이런 이 특화된 수요를 뒷방이 이렇게 큰 침실을 예. 조금 시니어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예. 세대 분리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전한 타워형이 아니라 이제 3베이의 좀 하이브리드형, 개량된, 하이브리드형 타워형으로 예. 벌써 그게 선도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이 42 이건 뭐예요? 19평이고요. 지금 방 2개에 욕실 안 하고 네네네. 대부분 이제 1인 세대 아니면 같이 신혼부부 세대들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서울의 둔촌주공이나 뭐 최근에 분양하는 단지 중에서 뭐 4, 5, 그 다음에 3, 5 제곱미터 아주 소형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조금 원래 재개발은 다 소형 아파트 넣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면들 지금 서울에서 좀 인기가 좀 있는데 지금 요 제일 작은 타입 요 19평 타입은 좀 아직은 좀 아닙니다. 인기가 많고요. 아, 얼마 정도 매물이 합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동도 한 동밖에 없고. 매물이. 예예.
여기 있네요. 125동. 그렇죠. 아. 최고가 5억 3,500까지 찍었고 최고가 5억 3,500요. 3,500 찍었습니다. 와. 평당 2,800을 찍은 게 현재 최고가고요. 이야. 평면의 어떤 희소성 때문에 인기가 많고요. 오히려 22평보다는 19평이 좀 더 인기 있나요? 둘다 인기 많습니다. 둘 다 둘 다. 22평 같은 경우에는 또 방이 3개, 욕실이 2개입니다. 저는 그냥 이상하게 요런 게 요즘에 좀 많이 땡기더라고요. 미래에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정말 상권 좋고 입지 좋은 데서는 이런 작은 거 소형 요 부분이 좀 갭투를 하기에는 좀 괜찮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최고가 거래했던 분들도 서울에서 투자를 했다가 투자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하, 역시 서울에서 빠르게 또 들어오네요. 맞습니다. 또 29평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 무려 3개나 됩니다. 29평이 7위 타입이. 희한하게 많네요. 네. 판상형 2개와 타워형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네. 구조가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넓은 게 큰 이 장점이죠. 서면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또 아파트이면서 역세권에 또 상권까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 것을 여러 가지 평형, 뭐 자금적인 여유가 안 되시면은 소형부터 해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나 서면 아이파크 산다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겠네요. 다양한 평형대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데 올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그게 바로 장점이구나. 아무래도 이 소형, 저는 이게 조금 탐이 나네요. 그 전세가가 수평 기준으로 한 4억 지금 아직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예. 3억 한 중반 정도. 그래도 인근 타 지역보다는 전세가 예, 예. 높습니다. 네. 전세가가. 한때는 레전드보다도 전세가 비율도 높은 때도 있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좀 평준화돼가지고 대략 최근에 나간 전세가 기준으로는 대략 한 3억 7천 정도 네네네. 선이고요. 3억 7천. 예. 소장님, 지금 투자적인 면에서도 매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저는 서면 아이파크는 작은 평수 소형 19평, 22평, 25평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아마 전세가가 지금 회복 수순에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전세가가 올라온다라면은 분명히 투자 수요가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기존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현장 부동산 소장님만이 알고 있는 이건 사실 현장 부동산 알면은 모르거든요. 왜냐면 지난 분양권 때부터 그게 실입주자였는지 또 입주단지 때 투자자가 했는지 실입주가 샀는지 그 현장 부동산 소장님 말고는 또 모르니까 조금 여쭙는다라면 우리가 실입주하고 투자자의 비율이라고 하죠. 예, 예. 전체 이제 2000세대라면 어떤 투자자 비율, 실입주 비율 좀 어떤지. 네. 제가 최근에 카운팅한 결과로는 네. 전월세 세대 수가 약 784세대. 네네네. 전체 2035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니까 38.5%. 네네네. 대략 한 40% 정도가 투자 수요고요. 전월세 세대 수가 거의 40% 육박합니다. 투자 수요가 좀 있네요. 예. 예. 그리고 백일동 같은 RR동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계속 투자 수요가 좀 이어지고 있고 아하.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그 실거래, 네네. 수요자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비율은 아마 올해 연말 되면은 내년 연말 되고 하면은 대략 30%대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때 분양권 시절에 투자로 사신 분들도 제 주변 지인도 사실 있었고요. 예. 전세 놓고 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사실 투자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는 단지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것도 맞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하락 기조가 있을 때는 계속 투자자 매물들이 터는 물건이 나오다 보니까 상승을 다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끄잡아 내리는 효과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실입주 투자자 비율을 정확하게 아시는 소장님 잘 없었는데 물론 정확하지 않지만 비율적인 느낌에서 한 30% 40% 정도 된다. 거의 아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하. 카운팅한 부분이. 워낙 오랫동안 제가 세대수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야,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는 소장님은 처음 봅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부동산 이 학과 석사 과정까지 밟으셨던 우리 김남영 소장님, 역시 대박이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서면 아이파크가 지금 약 2000세대 가량, 그다음 부영 지금 임대지 않습니까, 그죠? 서면 아이파크랑 부영 외에는 사실 큰 대단지가 지금 없는 상태고, 서면 도시합 센트럴이 그쪽하고 좀 입지적으로 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점포 라인에서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최소 못해도 5000세대 이상 있어야 조금 학원가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확장성 부분에서는
좀 서면 아이파크가 조금 더딘 느낌이 좀 있긴 해요. 뒤에 점포 1-2구역입니까? 주변 재개발 상황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돼서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문현동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정말 좀 미니 신도시 같이 좀 세대수가 많이 꽉 들어찰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으면 싶은데 주변 상황 아직 좀 더딘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서면 아이파크가 있고 그다음에 1-1 이편한 시민공원이 네네네.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중앙에 있는 점포 3구역, 네. 그다음에 가칭이 이제 4구역과 5역이 통합해서 네. 주광경 예선지구 네네네. 지금에서 약 네네네. 1,100세대, 1,500세대. 네. 그리고 지금 점포라인 끝에 쭉 보시면은 지역주택조합, 네, 점포동 지역주택조합 해가지고 서면 힐스테이트가 지금 일부 철거 작업을 하고 지주택은 있어요. 지금 속도 조금 있네요. 약 조합 측 말로는 95% 이상의 동의를 네, 받았다고 그렇고. 하는데 철거 어쨌든 거기가 또 1,000세대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이 시공부터 저기까지 대략 한 7,000에서 8,000세대의 점포 라인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이제 연양 라인, 무슨 라인, 아시아드 라인 자꾸 막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약했어요. 라인을 붙이기에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원도심이 다시 이렇게 재개발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점포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단지가 아이파크였고, 항상 첫 단지는 보면 수익이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얼마나 또 빨리 라인 형성하느냐인데, 진행 단계가 그렇게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요 앞에 상권은 상당히 좋습니다. 카페, 그런 점포 카페 거리도 있고, 그죠? 맞은편에 보면 지금 보면은 기존 음악학원하고 보이는 건 있어요. 말고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금융도 사실 바로 가까운 데 있고, 바로 앞에 이제 학원가들이 얼마나 중고등학교 학원가가 생기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제 입주 3년차 이래 도래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지나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또 시간이 좀. 네, 그럼요. 시간이 걸리고, 너무 신혼부부, 그 다음에 또 너무 유아 위주의 입주민이 들어와다 보니까 아마 수요가 좀 부족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학원 수요가. 그럼 학원 사업자들도 수요가 있어야 또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학생 연령들이 이제 조금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와주면 그때서야 또 생기지 않겠나. 지금 판단하는 거 가지고는 조금 학원가에 대한 부분은 좀 이런 판단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좋은 마무리. 지금 이제 미분양이 좀 나고 있잖아요. 가깝게는 지게골에 롯데 문현동 인피니엘 분양가가 지금 많이 오르면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 해가지고 미분양이 나고 있는데, 대연 3구역도 방금 왔지만은 좀 미분양 수순으로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평 기준으로 한 8억 정도. 그렇게 미분양이 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면 아이파크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분양가가 올라 있으니 그거는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사이에 좀 응축되어 있는 눌림목이 있었던 것이 서면 아이파크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최근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미분양 나면서 지금 최근 한 3, 4, 5월달 조금 늦었지만은 이렇게 반응이 오지 않았나. 제 생각은 좀 그렇거든요. 어차피 이제 그 대연 3구역 분양을 기다리거나 아까 네. 말씀하신 분들 네네네. 기다렸던 분들이 분양가를 보시고 네. 좀 기대치보다 높다. 그래서 그렇죠. 기존의 아파트들 중에 신축 아파트 중에서 선택 가능한 그렇죠. 그 금액대 아파트 중에 순위로 아마 꼽는 아파트가 좀 서면 아이파크였습니다. 서면 아이파크였지 않았을까. 그것도 지금 2시공이나 지금 3시공이나 저쪽 연지 라인 쪽은 이미 다 입주 장중이라서 아마 매물대가 분명히 없을 거고, 그런 쪽에서 또 서면 아이파크로 좀 몰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좀 센세이션하고 좀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동래구하고 남구 또 연양 라인도 있고, 이 진구가 중간, 서면 아이파크 중간 껴가지고 살짝 이게 좀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뺏기는 수요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사실 저는 조금 매력을 어떻게 봤냐면은, 저 같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남구도 가고 아시아드 라인도 갔네. 그럼 이쪽에 또 이제 물이 이제 찰 때가 됐는데 하고 조금 빠른 타이밍으로 6억 초반에 만약에 진입을 했다라면 하는 투자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규제 때문에 이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녀 명의가 됐든 다 명의로 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끼고 앉고 뭐 조금 갭이 커도 한 2억 조금 넘어간다 하더라도 산 사람들이 좀 발빠른 투자들이 좀 있었지 않았겠나. 올해 그죠? 초 2, 3월에 네네네. 말씀하신 그런 투자 수요들이 100일동을 중심으로 좀 있었습니까,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전세를 끼고 아니면은 그 매매들이 100일 동안 등기 거의 절반 이상이 네네네. 그런 수요들이었고요. 100일동 84 아니죠? 6억 예. 중반대에서 그래가지고 아무리 빠져도 5자는 안 봤다, 그죠? 그래도. 5.95. 그까지는 같이 네. 있잖아요. 5까지 딱 보고 아마 투자자들이 이 정도는 진짜 빠졌구나 하고 계속 매물대를 봤는데 그 이상은 잡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은 사야 되겠다는 시점이 아마 2월달, 3월달이었을 것 같아요. 3월에 6억선 두 개가 거의 네. 최저 8사기 정도 최저가였고요. 네. 현재 지금 지난달에 7억 2천 회복한 게 지금 네네. 최고 기준입니다. 7억 2천. 야, 역시 아주 저력이 빠른 있다. 속도로 회복을 하고 네, 있는 편이죠. 저력이 있습니다. 진짜로. 하반기에 또 진구 라인에 입주 물량 많잖아요. 그리고 또 대형 3구역도 분양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또 점포 아이파크도 서면 아이파크도 점포 아이파크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점포 친숙합니다. 점포 아이파크를 했다가 또 구독자님들 또 뭘 할 것 같아가지고 원래 재개발 추진 당시에는 점포 알파크였다가 네, 서면 아이파크가 또 대체제로 대안으로 좀 급부상하지 않을까. 올 하반기 우리 서면 아이파크도 정말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좀 좋은 단지, 명품 단지로서 거래량도 다지고 또 전고점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부 부동산 오늘 오랜만에 저는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보기 좋고요. 부자 부동산 응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같이 해요. 안녕. 서면 아이파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원도심 노른자에 위치한 알짜 입지에 위치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교통, 네.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다 만나는 고가고로 동서고가로, 그다음에 황령산 터널, 그다음에 삼곡도로까지 닿는 부산 시내 어디를 갈 수 있는 교통의 입지, 그다음에 서면 최대 상권, 점포 카페거리, 운영 금융단지까지 1km 있는 도통 배구 수요, 그리고 8개의 학교가 운집되어 있는 도통 학군, 그 부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점 물어보면 서로 말을 안 할래요. 네. 사실 그래도 입주민들하고 또 연계적인 부분들도 정말 크기 때문에 그래도 단점을 얘기해 주신다는 단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초등교육 환경? 네. 안녕하세요. 촬영하고 있었어요. DR도 바로 홍보해드릴게요, 제가. 네. DR. 있는 거 아시잖아요. 벌써 MGM 얘기 나옵니까?